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알뉴스타 김성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참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이 사진 보셨어요, 인증샷? 네, 봤습니다. 네. 방금 봤네요. 네. 네, 박두산에 올라간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재계 총수들도 같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증샷이 올라왔네요. 잠시 뒤에 이 삼성 총수가 여길 떠날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이거 질문해달라고 팀장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헬스케어가 잡자, IT 공룡들 몸집 키우기 경쟁.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네. 쪽도 헬스케어 이제 사업을 좀 투자를 확장하면서 기존의 이제 IT 회사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또 헬스케어 산업에 우리가 삼성전자도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성장폭을 좀 키우면서 사실 미래 성장 동력을 채워놨듯이요. 애플과 같은 경우도 뭐 심전도 관련된 이 기능을 스마트폰에 두면서 그리고 투자 회사를 이제 이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발을 넓히면서 중요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도 이런 회계 감리가 이제 중징계에서 이제 공고 정도로 낮춰지면서요. 우리가 IT 업종 이들이 이제 몸집을 불리고 나서 또 차기 이제 사업군들을 확장시킬 때 헬스케어 사업을 넣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헬스케어 사업, 뭐 구글, IBM, 애플, 아마존 등등 참 주력을 박차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조금 전에 뭐 관련주들 나오긴 했는데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삼성을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뭐 크루셀텍이라든가 일부 이제 업종들이 일부 종목들이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헬스 사업을 추가시키면서 그리고 인수 M&A를 시도를 하면서 사업군들을 하나둘씩 넓혀가는 쪽을 무조건 헬스케어로 지금은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집중하는 쪽은 뭐 그런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여부도 챙겨보는 게 체크 포인트 같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있죠. 이재용 부회장 평양 다녀오는 사이에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고리를 끊는 작업을 했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삼성 순환 출자 모두 끊겼죠. 조금 전에 끊겼습니다. 삼성전기, 화재가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을 블록딜로 다 처분을 했거든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나온 공시였습니다. 삼성전기,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들을 끊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분도가 나갔네요. 오너일가, 삼성물산, 그 밑으로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화재로 갔다가 이 물산으로 가는 그 점 있잖아요.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양쪽이 좀 끊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이 눈치를 좀 덜 보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 순환출자 고리라는 게 오너 일가가 조그만 지분 가지고 그룹 전체를 또 지배를 하는 거를 좀 이거 끊어라 이렇게 안박을 했었는데 연내에 끊겠다고 했는데 다 끊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예상보다 오버행 이슈가 삼성물산 주가를 그동안에 14만 원 돌파만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눌렀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삼성화재와 삼성전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산의 지분율이 3.98%. 예, 잠시만요. 지금 정부 서울청사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후속 대책 함께 챙겨보시죠. 대변인 엄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진행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현미 장관께서 하겠으며 브리핑이 끝나면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나간다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 등의 이상 과열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공급 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수급 상황과 향후 공공택지 확보 및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네,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이 되면 이후에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네네.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주택 공급 정책까지 발표를 했는데 주식시장에 영향이 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풀이하고 계세요? 지금 먼저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도권 공급 정책이 발표가 오늘 이제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울의 이런 집값 상승에 이 증감률은 좀 감소가 될 수는 있는데 당장의 대책으로 나오기는 이런 실수요자들을 이제 충족시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크게 볼 것은 수도권의 공급 대책보다는 교통망이 더 확충이 돼야지 예. 이제 뭐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미분양이 아직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통망 문제고 그리고 또 이러한 효과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이런 유동성 자금들이 자금 유입? 유입이 네. 될 수 있다. 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이 다시 됐다고 해요. 네. 정부 서울청사로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의 5곳 17,00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의 7,500호입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천 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천 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발표할 네, 정책에 대한 발표 내용들 좀 봤습니다. 9.13 후속 대책 살펴봤고요. 앞서서 이 영향력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단기 공급에 대해 의견 주셨고요. 이 내용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하던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가 끊김으로 인해서 이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던 말씀 계속 해주세요. 네, 하던 말씀 이어서. 그대로 네.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산 2.6%의 오버행 이슈도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사실은 실적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런 어닝 효과가 상당 부분 눌려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 2분기 삼성물산이 다른 이제 건설주와 이제 흐름을 같이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엘리엇 이제 소송 이슈라든가 이런 것에 휘말려서 그리고 가장 크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이 크다라는 점, 지분율이 뭐 거의 50% 정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이슈로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회복이 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반등을 준 흐름을 쫓아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쌈바를 쫓아가서 물산이 사실 오늘 2.33% 하락으로 출발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전 확인했을 때 보합권까지 오르더라고요. 네네. 초에 샀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뭐 늦지 않았다 괜찮아요. 뭐 그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급등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블록딜 이후에 예. 이제 매각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변동성은 클 거지만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주목한다면은 매수 타이밍도 지금도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렇죠. 평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찬바람 불면 저는 사실 호빵인데 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찬바람 불면 배당주가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3분기 중간 배당 있잖아요. 이걸 받으시려면 추석 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추석 전이면 오늘밖에 없거든요.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3분기 중간 배당을 하는 종목 삼성전자, 포스코, 한원시스템, 메디톡스, 두산, 코웨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 가장 높은 종목 아래 보시면 폭탄 배당을 실시해온 천일고속인데요. 주당 5,000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주 전통적으로 사실 9월에서 10월에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전통 배당주는 12월 연말 배당이죠. 이것을 노린 배당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9월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경향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 배당 기업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꼽힐까요? 증권가에선 올 3분기 순이익이 늘고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이면서 최근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차, 기업은행, 코웨이, LG U+ 등이 꼽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확실히 배당주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배당주 리스트를 이제 네. 읽어드리면서 예, 도움이 많이 되셨을 텐데, 근데 유의할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천일고속이 아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중에 폭탄 배당이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사실 오너 지분이 85%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본인들 잔치다. 예. 예, 근데 실적을 제가 앞서서 확인해 본 결과는 상반기도 적자 폭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기업으로서 사실 우리가 투자에 조금은 유의해야 되는 폭탄, 왜 폭탄인지 그죠? 지분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종종 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배당률의 2% 네. 이상인 종목에서 낙폭과대 종목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종목들 사실은 이제 중간 배당도 중요하지만 예. 연말 배당과 실적을 같이 잡는 그리고 주가의 이런 낙폭과대 이후에 주가 메리트까지도 본다면 기아차라든지 최근에 이제 터닝 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뭐 현대미포조선 등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또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가적인 대책들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요.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올 연말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에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15개 작성하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인 건데 공개는 지금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 중인 대표 지역에 대해서 이게 연내에 이제 한국이 발표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후보지로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게 이제 그 후보지 검토 또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협의가 다 끝나면은 그 단계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고향이라든가 안양, 마이크 켜주고 하세요. 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현장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야기를 더 나눌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슈가 또 들려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카카오뱅크, K뱅크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각각 카카오나 KT가 아니었습니다. 한국투자금융과 우리은행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들이 주인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거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기존 4%에서 34%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 건데요. 인터넷 은행에 대한 혁신과 변화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등극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아직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남겨진 상황인데요. 이들의 미래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점쳐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금융지주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마침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분율을 20% 넘겨주겠다는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저희가 인터넷 은행을 이제 우리가 카카오 지분을 이제 가져왔던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사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이라든가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런 제도가 규제가 되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패권을 조금 넘겨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 이 논의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그것들을 완화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KT라든가 카카오도 이제는 하나의 이제 금융 사업군들을 더욱더 성장폭을 키워나갈 수 있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마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큰 우리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KT라든가 카카오의 주가 상승폭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임요원스탁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